주진우 의원이 여기에 정말 미친 듯이 본인의 또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김민석 때려잡기에 열중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 왜 이러나 한번 보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SNS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위원인 주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하자는 조국혁신당 관계자의 논평을 공유하며 의미 있는 추천이 될 듯하고 국민 검증을 받을 좋은 기회를 얻길 덕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에 주 의원은 김 후보자의 해당 글을 공유하면서 총리가 돼야 자신을 법무부 장관으로 제청할 수 있을 거라면서 인사청문위원인 자신을 공직 자리로 감으면 안 된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 전 대표와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의 사면 불가라는 자신의 소신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한다면 장관직을 수락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설전 이후 김민석 후보자가 처음 올렸던 SNS 글은 삭제됐습니다. 네,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진우 의원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맹공을 퍼부으면서 본인에 대한 의혹 제기가 지금 막 커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조국혁신당 관계자가 오히려 이 주진우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해서 한번 장관 인사청문회를 해가지고 탈탈 한번 털어보자. 당신도 한번 맞춰보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글을 그 논평을 공유를 하면서 이거 괜찮다. 너도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얘기를 사실은 이제 한 거였죠. 그러고 나니까 주진우 의원이 조국 혁신당의 전 대표, 조국 대표, 그리고 이화영 지사, 경기 평화부지사, 이 사람들 사면 안 해준다고 약속하면 나도 한번 가볼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참, 진짜 너무 유치 짬뽕입니다. 네. 내가 법무부 장관 수락할게. 정말 정치인들 너무 재밌죠? 예. 그런데 주진우 의원이 이제 이러다 보니까 주진우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거 한번 화면 보실까요? 주진우 의원이 초선 의원인데 초선 의원 되면서 너무 기뻤던 나머지, 물론 이건 기뻤을 것 같습니다. 기뻤기 때문이겠죠. 기뻤던 나머지 인테리어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기뻤다라는 건 뭐 제 주장입니다만, 이게 지금 벽에 요 그림 보이시죠, 여러분들? 요 두 개의 요 그림과 요 그림,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요거에 한번 좀 집중을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이게 뭔가.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 있잖아요. 이 그림이 한상곤이라고 하는 분의 파도소리라고 하는 작품이래요. 저는 사실 그림을 볼 줄 모르는데 이게 되게 또 뭔가 찾아봤더니 20일에 국립공원 사진공모전 우수상 수상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도 아마 그와 비슷한 것일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고, 요 가운데 있는 요거는요 LG 시네빔 큐브 프로젝터래요. 근데 이게 얼마짜리냐? 149만원짜리라는 거예요. 오, 되게 비싸죠? 그리고 주진우 의원 인테리어가 이렇게 멋지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아마 바깥에 그 직원들이 있는 공간인 것 같은데, 어때요? 막 삐까번쩍하죠? 그런 데다가 요 녹색 의자하고 요 청동색으로 난 이 동그라미, 요게 또 뭔가 봤더니 이 녹색 의자는 리바트 가구 회사 리바트 제품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게 186만 9천원짜리래요. 의자 하나에. 와, 의자들 뭐 비싼 건 진짜 비싸기도 합니다만, 이게 이제 국회의원실에 이런 걸 갖다 놓을 정도로 이분 되게 독특하다, 이거인 것 같고요. 요 아래에 있는 요 동그란 거, 요게 뱅앤 올룹슨 스피커래요. 이거는 스피커 하나만 475만원짜리래요. 요거 보세요. 이게 이제 뱅앤 올룹슨이라고 하는 이 청동 콜렉션. 그래서 그때 이 여자분 두 분이 이제 이거 선전하는 건데, 요거 보이시죠, 요게. 야, 이 스피커가 이게 하나에 475, 한 500만원짜리 상당이라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야, 이분은 참
참 금수저구나. 아, 멋지다.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면은 요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요게 일반적인 그런 거랑은 조금 다른가 봐요. 예, 주진우 의원실에. 그리고 이 천정, 요 조명, 천정 요거하고 요 조명, 이런 것들이 아마 공사 좀 다시 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좀 품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국회의원 초선 의원인데 그렇게 제일 좋은 지역구 부산에서 얻었고, 당연히 당선이 됐고, 되자마자 이렇게 또 안을 다 뜯어 고쳐가지고 이렇게 화려하게 살고 있는 분이다. 아, 그러니까 도대체 당신의 재산 형성은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이런 의문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죠. 알고 봤더니 주진우 의원은 재산이 7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선원 의원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공직에만 있었던 당신 어떻게 70억이라고 하는 재산을 가졌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또 당신의 자금 흐름은 정확히 어떻게 되길래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부터 혹은 지금 현재 대학생 정도 되겠죠? 그렇게 많은 현금을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는데 제대로 낸 거 맞습니까? 자금 흐름, 정치자금 유용 가능성 이런 것들을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박선원 의원이 주의원이 김 후보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치 공세를 펼치니까 마치 자기는 도덕적으로 매우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주장을 하는데 왜 본인은 그렇게 어설프고 이상하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당신 그런 식으로 허위사실 유포하면 가만 안 있겠어? 라고 하니까 박선원 의원이 그래 좋아 나 고소해 나도 너 고소할 거야.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가 서로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진우 의원의 재산 관련해가지고는 현금성 자산이 본인이 5억, 배우자 6억, 또 부동산이 한 40억,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한 30억 정도 된다고 나와요. 아니 그런데 채무가 있네. 아, 그 채무는 도대체 뭐냐? 채무 알아봤더니 사적인 사람과 채무 관계가 있는데 그게 2억 8천만 원 정도라는 겁니다. 야, 이거 되게 이상하다. 그리고 그렇게 현금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냥 돈을 안 갚아. 그러면서 1년 동안 274만 원 정도만 상환을 했더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채무예요? 이거 가짜 채무 아니에요? 이거 진짜 채무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재산이 갑자기 늘어났는데 왜 그럽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하고 비교를 해보면 주진우 의원은 70억 재산이 있는데 김민석 후보자는 2억 정도밖에 안 된 걸로 나오잖아요. 아, 도대체가 2억밖에 재산이 없다는 걸 가지고서 뭘 니네가 지금 욕을 하려고 그래? 이렇게 지금 박선원 의원이 나섰고요. 또 하나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아까 김민석 의원에 대해서 칭화대 석사하기가 이상하다고 국민의힘에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주진우 의원에 대한 얘기인데 2022년 2월 15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겐트대학교 글로벌 캠퍼스에서 국제법 전공으로 주진우 의원이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지원팀에 합류했다. 이제 이게 바로 이 주진우 의원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바예요. 그런데 이 석사과정 관련해가지고 나와 있는 홈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 겐트 유니버시티는 does not offer 이런 석사과정을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홈페이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 옛날에 22대 국회의원 선거 해운대 갑 선거구 때 나온 거 인적사항 요거 보니까 주진우 의원이 학력을 그냥 법박사라고만 해놨어요. 그러니까 겐트대에서 석사학위 땄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안 쓴 거예요. 근데 아까 설명하기에는 요 슬라이드 61번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 인천 송도에 위치한 겐트대학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걸로 나왔잖아요. 이게 뭐냐? 너야말로 남의 칭하대 석사학위 갖고 얘기하지 말고 네 석사학위나 얘기해봐라.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보세요. 이 주요 양력을 또 살펴보면 이게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분에 대한, 그 주진우 의원에 대한 양력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뭐 법률비서관, 주진우 법률사무소 변호사, 뭐 겸임교수, 부장검사 쭉쭉쭉쭉 이제 이렇게만 나와 있고, 다른 건 없잖아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거 어디 갔어? 여기 보면은, 겐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 사람이 석사를 땄다는 건지 안 땄다는 건지, 주진우 의원 성격으로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허위 사실이 있으면 그걸 가만두지 않을 사람일 텐데, 서울대 법대 나왔고 겐트대학교 대학원 나와서 석사했다는 이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거 보니까, 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쵸? 이제 이런 의문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주진우 의원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김민석의 동문서답 시리즈 2 해가지고 페이스북에다 올린 건데요. 자, 경조사비 출판기념회로 현금 8억 땡긴 거 맞아? 진작 좀 말하지. 자, 출판기념회는 좀 거시기해서 아들 유학비 2억은 빼줘. 이거 다 비아냥거리는 걸로 자기가 그냥 문답을 괜히 올려놓은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오케이, 좋아. 그럼 현금 봉투로 6억 받은 건데 너 결혼식 축의금 사양했었잖아. 그러니까 뭐 김민석 후보가 마치 말하는 것처럼 그래도 두툼한 봉투는 받게 되지. 이래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빙부상 조의금은 얼마 안 될 텐데 처갓집 돈을 홀랑 다 가져오냐? 그러니까 내가 1억 정치인에서 준 건데 내 돈이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김민석 의원이 마치 부정이 있다는 듯이 막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 얘기를 합니다. 야, 꼼수 보소. 근데 결혼식은 12월 12일, 빙부상은 11월 2일, 출판기념회는 11월 29일인데 수억대 현금을 한두 달 사이에 다 썼다고? 자, 요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 뭐냐면 김민석 후보가 2억밖에 재산 신고를 안 하고 중간에 현금으로 받았을 법하고, 그래서 돈이 많이 있었을 법한 것에 대해서는 왜 신고를 안 했냐? 이제 이게 바로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의혹 제기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나 그때 상도 당했었고 결혼도 했었고 출판기념회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돈이 들어온 거는 맞는데 그 돈을 신고 시점에는 이미 다 사용했기 때문에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신고 의무가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야, 꼼수 보소. 12월 12일 결혼, 빙부상 11월 2일, 출판기념회 11월 29일 이렇게 해가지고 벌어들인 돈이 한 8억 정도 될 텐데 이걸 한두 달 사이에 다 썼다는 얘기냐? 이제 이렇게 마치 이 여러 가지 일이 한꺼번에 다 있었던 것처럼, 금방 있었던 것처럼, 한두 달밖에 안 된 것처럼 이렇게 자기 페이스북에다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결혼식과 빙부상과 출판기념회 이 부분이 사실은 이 주진우 의원의 페이스북만 보면은 마치 한두 달 사이에 다 모든 일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해식 의원이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썼어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거의 1년에 한 번씩 5년에 걸쳐서 있었던 김민석 총리 지명자의 경조사를 불과 2개월 내에 모두 있었던 것처럼 페이스북에 지금 조작하고 있다. 보세요. 12월, 11월, 그래가지고 한두 달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식은 언제 있었냐? 2019년에. 또 빙부상은 2020년에, 출판 기념회는 2022년과 2023년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5년 정도 사이에 돈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이 설사 경조사비가 들어왔었다 하더라도 현금으로 뭐 생활비를 쓰고 뭐를 쓰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12월하고 11월에 다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한꺼번에 돈이 막 몇 억이 들어왔는데 그 돈을 전혀 신고 안 한 것처럼 이렇게 한두 달 사이에 그 돈을 다 썼다고? 답, 넌 어째 한 번을 그냥 안 넘어가냐, 참 정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김민석 후보를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죠. 이해식 의원 페이스북에 이제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결혼식은 2019년, 빙부상은 2020년, 출판기념회는 2022년과 2023년인데 연도는 살짝 빼고 날짜만 열거하면서 한두 달 사이에 마치 수억을 쓴 것처럼 꼼수 부리는 주진우, 너무 심하다. 지기현 판사 생각이 난다. 날로 계산하지 않고 시간으로 계산해서 내란 수계를 풀어줬었죠.
극소수이겠지만 대한민국 검판사들의 실력이 대단하다. 고운 놈은 있는 죄도 덮어주고 미운 놈은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사돈의 팔중까지 탈탈 털어서 견디다 못해 목숨까지 내던지게 만들던 그 처참하고 무자비한 실력. 그 실력으로 대통령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좀 행동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꼼수는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재판 받을 때 허위사실 유포 관련해서 재판 받을 때 그 김문기 씨하고 골프를 쳤네 안 쳤네 했었을 때 박수영 의원인가요? 그 사진 조작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랑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 페이스북에다가 마치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한두 달 안에 이 모든 일이 다 벌어진 것처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정말 이 사람은 특히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주진우 의원이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이런 짓까지 벌이고 있느냐.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주진우 차라리 성문회 하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죠. 자, 게다가 강덕구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요 내용도 한번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주진우 의원님, 김민석 후보자의 가족을 문제 삼았던 그 기준 지금도 유효합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의원님의 가족, 특히 아버지 주대경 전 검사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설명하셔야 합니다. 1986년 민교투 사건을 주진우 의원은 아십니까? 전두환 정권 시절입니다. 민주교육을 염원하던 교사들의 자발적 모임, 민교투는 공안당국에 의해 이적단체로 조작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 사범대 출신 교사들을 포함해서 6분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그중에서 5명은 유죄 판결을 받아 실형을 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맡았던 공안검사 중 한 명이 바로 주진우 의원의 아버지 주대경 검사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 고문, 영장 없는 압수수색, 강압적 자백 유도 등 그야말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됐습니다. 공안검사들은 젊은 교사들을 간첩으로 몰아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37년이 지난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이 공안 조작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명백히 잘못된 수사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주대경 검사와 주대경 검사의 아들인 주진우 의원에게 요구합니다. 민교투 사건은 조작된 수사였습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고통받은 교사들에게 지금까지 주대경 검사는 사과 한마디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과하십시오. 젊은 교사들을 간첩으로 몰았던 공안검사 주대경이 축적한 재산 일부는 아들 주진우 의원과 그리고 주진우 의원의 아들인 손자에게로 대물림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진우 의원이 물려받은 것은 재산만이 아닙니다. 주진우 의원은 범인을 정해놓고 의도한 대로 수사에 단정 짓는 그 못된 기질까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버릇을 여전히 못 버리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물론 가족까지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비열하게 그리고 비인간적으로 한 가족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주진우 의원과 아버지 주대경 검사의 과거를 조명하면서 극명하게 대비되는 김민석 후보자와 어머니 김춘호 교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1986년 민교투 사건 조작 사건이 벌어지던 그 즈음 김민석 후보자는 5.18 민주화 운동을 알리려던 미 문화원 사건으로 인해서 3년간 독방에 복역 중이었습니다. 아들이 구속되자 어머니 김춘호 교사는 민주화 운동에 적극 나섰습니다. 민가협 초대 회장으로 그리고 아들은 물론 다른 민주화 운동 가족과 수감된 학생들을 돌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김승훈 신부와 함께 박종철 기념 사업회를 발족시킵니다. 둘째 아들의 교통사고 보상금 전액을 기부해서 민주화 운동 일꾼들의 쉼터인 민화의 집을 건립하기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주진우 의원이 아버지로부터 공안검사 DNA를 물려받았다면
김민석 후보자는 어머니로부터 민주화 운동 DNA를 물려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내래세력의 찬당 주진우 의원이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민주주권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주진우 의원, 누구를 비난하기 앞서서 먼저 본인과 본인의 가족을 돌아보고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의원은 누구보다 도덕적 기준을 말하고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 기준이 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면 그야말로 정의를 가장한 위선입니다. 그 기준대로면 주 의원의 아버지와 주 의원은 피해 당사자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마땅하고 그리고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 그 손자 다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손자까지 대물림과 권력을 물려주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 강덕구는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과 함께 국민정부를 이끌어갈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새로운 시대를 열망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주진우 의원 그리고 주진우 의원이 속한 국민의힘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능력 검증은 제쳐두고 오로지 신상털기, 망신주의에 혈안이 되어 있다. 그 선봉에 주진우가 있다. 그래서 주진우와 같은 기준으로 나도 검증해 보겠다. 특히 주 의원의 아버지와 과거 그가 담당했던 민교투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민교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1986년 공안 당국에 의해서 이적 단체로 조작된 사건이었고 5분의 선생님들께서 옥살이를 하셨던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2년 전 재심을 통해서 전원 무죄가 선고가 되었고 관련해서 당시 조작 수사로 억울하게 옥살이하셨던 분들 중에 2분이 나와 함께 이 기자회견을 한다. 이게 이제 강덕구 의원이 이번에 밝히는 것인데요. 어떻습니까? 공안검사가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정말 만약에 주진우 의원이 능력과 이 도덕성을 중시하는 사람이어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강덕구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부인까지 하는 거는 뭐 편인적이다는 표현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이 정치 도의상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인데 그것보다도 저는 더 문제의식을 느낀 게 그 아들 문제 지난주에 막 정점화 시켰잖아요. 네. 아니 재산이 2억 분인 사람이 왜 아들을 미국에 유학 보냈냐? 유학 보냈냐. 아니 이 사람들이 사고방식 자체가 틀림먹은 거예요. 그럼 집안에 이제 재산이 작으면 미국에 유학 갈 수 없습니까? 미국 가가지고 공부해서 장학금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르바이트 해서 어렵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한 것이 다 어렵지만 그래도 유학 갈 사람 유학 가고 또 한국에서도 어렵게 고학하고 그래가지고 공부해서 또 전문성하고 기술 다 배워서 이만큼 일구어낸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이 사람들은 아주 귀족주의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이 잘 사는 사람들만 미국 유학 보내고 좋은 대학 보내고 한다 하는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있는 사람들 대한민국의 계급주의적인 기득권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사다리가 이제 끊어졌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늘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공평하게 하고 대한민국의 정의 외치고 선거 때만 그렇게 외친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이딴 식의 저급한 인식을 천박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느냐. 나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붕괴를 했습니다. 나명자님께서 민주당은요 이번에도 이 총리 후보자 지키지 못하면 정말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동안에 지키지 못하고 정말 힘들게 만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악마들로부터 이번에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러셨고요. 박영희님도 민주당도 강하게 역공하고 밀어붙여야 됩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서 도대체 검사들이 여기서 왜 나섭니까?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에서 수사를 한다는 게 더 문제 아닙니까? 이런 얘기 좀 하고 계시네요. 자, 그러니까 일단 청문회에서 따질 거 다 따져라. 결함이 있다면 또 소명하면 되고 그건 국민들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네. 그거 자체를 열지 않고 바깥에서 저렇게 이제 공방을 하면서 검찰까지 끼어들어서 자, 총리 지명자를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방식 하지 말고 날짜 확정해서 이틀 동안 자, 인사청문회 해라. 인사청문회 하면서 문제 제기하고 소명 들어봐야 될 거 아니냐라는 저는 일관된 논리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첫째, 시간을 미룰 여가가 없다. 그러면 국힘에서 안 하겠다라고 하면 단독 인사청문회라도 해야 되죠. 그런 각오로 원리 원칙을 가지고 제대로 따져보자는데 동의. 모든 문제 제기 다 하라. 당사자 소명 듣고 나서 판단하자. 이것도 예를 들어 국힘이 안 하겠다면 처음부터 깽판 치는 거죠. 자, 네. 저는 인사청문회 시기를 정해놓은 대로 가고 하루라도 더 늘린다면 그것도 여야간에 합의해라. 제대로 검증하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깥에서 공방을 벌이는 것은 민주당이 결심을 하고 정면 돌파 각오하고 국민들을 설득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손수진님께서 저들은 저렇게 사악하게 나오는데 민주당은 왜 한덕수 같은 자를 승인해 줬습니까?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김지호 대변인에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주진우 의원이 사실은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저격수로 맹활약을 하고 있는 중인데 네. 오히려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얘기보다도 주진우 의원의 재산 논란이 더 지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는 거죠? 저도 주진우 의원 관련해서 네. 재산 사항을 보니까 너무 놀랐어요. 그 주진우 의원이 20세 아들이 있는데 아들, 예. 3년 전에 한 7억 8천만 원? 8천. 그 정도의 어떤 현금성 예금을 증여받아서 할아버지로부터 받았죠. 아직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자 7.8억의 재산을 물려받으려면 증여세로 3억 정도 내야 돼요. 1억 5천에서 3억 가까운 돈을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본인은 아주 호기롭게 얘기하더라고요. 증여세 다 냈습니다. 그러면 그 2억 넘는 증여세는 어디서 난 거죠? 아니 17살 고등학생이 2, 3억의 돈이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럼 그 돈 어디서 났냐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증여세 자금 출처 부분도 어떻게 돈이 형성된지 그것도 만약에 아버지나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당연히 소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소명이 없어요. 그리고 주진우 일가가 가지고 있는 70억의 돈 이것도 검사 월급 그리고 증여를 받았다고 했는데 제대로 세금을 내고 증여를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따져봐야 되는데 네. 완전히 내로남불인 게 나는 합법적으로 했다 끝이고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도 당신은 범죄자 나는 검사 내가 당신을 범죄자라고 하면 이것이 범죄 행위야 계속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덧붙여 검찰까지 껴서 지금 김민석 후보자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어요. 우리는 법정이 아니라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마치 김민석 후보자를 범죄자 취급하고 프레임으로 공격하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저는 이번 사태 관련해서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의원회관에 그런 공영 공간 거기도 사실은 공적 공간입니다. 네. 의원실에서 보좌진 사용하고 본인이 사용하죠. 거기도 싹 인테리어를 했어요. 요상한 인테리어. 전기공사도 하고요. 그 다음에 벽공사도 했습니다. 네. 여기 최은호 선배님 계신데 국회의원 중에 의원회관을 자기 사적 공간으로 인테리어 해가지고 가구도 다 빼고 페인트 칠하고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못 봤는데. 그럼 누가 그랬단 말이에요? 주진우가 제가 그 정말인가? 예, 아니고 제가 정말이에요?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제가 299, 제가 작년에 최고위원 출마했을 때 의원실을 다 방문했는데 이상 야릇한 의원실이 있어서 봤더니 339호실입니다. 네. 다 그냥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전기공사 할 때 전기 안전공사로부터 허가 받았냐 이거죠. 그러면 다 불법 시설물인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사실은 소방청, 전기안전공사, 구청 다 제가 민원 넣습니다. 이게 정말 적법한 인테리어인지. 아니 구청, 시청, 공무원들이 일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인테리어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요. 국회는
사적인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건드면 안 돼.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어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곧 네. 답변이 올 텐데요. 아직 답은 안 왔군요. 제가 봤을 때는 주진우 의원 자체가 초법적 위치에서 정말 기득권으로 살았고 초법적 위치다 보니까 본인은 아직도 검사인 줄 알고 지금 김민석 후보자를 범죄자로 몰아붙이고 있다. 절대 참으면 안 된다. 네. 그런 그런데 생각입니다. 이 대응을 기술적으로 잘해야 되는 거는요. 주진우 한 사람을 원흉으로 몰아가지고 막 공격하잖아요. 네. 얘네들은 주진우를 영웅 만듭니다. 아, 무슨 대단한 순교자 취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띄워주면 안 되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니 국민의힘 의원 뭐 해봤자 100여 명이잖아요. 100여 명 다 조사하자 이거예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아까 김종배 시의원 고발하는 수준 보세요. 이종배. 아 이종배 수준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 끝이에요 고발장 내용이. 가능성 있는 사람 다 고발하자고 싹 다. 다 평평한 선에서 조사받자고. 심지어는 국민의힘 의원 한 사람이 지금 총리에 지명됐다고 생각하고 후보자에 가정을 하고 청문회 준비하듯이 한번 싹 털자고요. 아니 근데 이종배라는 사람은 도대체 뭡니까? 맨날 하라는 시의 일은 안 하고 맨날 국민의힘의 하청 고발인처럼 모든 것을 다 고발하고 모든 것을 다 무슨 서울시는 지금 뭐 그렇게 한가하고 뭐 따지고 시의원들 할 일이 없어요. 서울시는 또 자기네 세금 중에서 5천만 원을 빼가지고 뭐 놀러 갔다 왔다 이것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의혹이 근데 나오는데요. 그 청문회 하면요 또 저녁에 네. 아마 그 국민의힘이 폭망할 일이 하나 있는데 네. 청와대학에 석사 받은 거 청와대, 예. 청와대요. 청와대 아니 민주당 최고위원 하던 시절인데 어떻게 그 1년짜리 석사 할 수 있었냐 뭐 이렇게 막 하잖아요. 네. 근데 어제 김민석 후보자가 올렸죠. 자기 출입국 비행기 올렸잖아요. 네. 그럼 석사 자격증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 착각을 했던 게 그때 민주당의 최고위원 할 때는 지금 우리 당 민주당이 아니고 그 열린우리당이 우리 있었잖아요. 네. 노무현 대통령 때 열린우리당이 이제 있다가 나중에 5년 말기에 또 분당이 되면서 나중에 손학규 씨가 우리 당 대표로 오는 당하고 그 즈음에 민주당이라는 원외 호남민주당이 그렇죠. 호남민주당 원외 민주당의 최고위원 할 때야. 그러니까 물론 최고위원이라는 게 뭐 좀 공부도 하겠지만 시간적으로는 충분하게 아니 요 김포공항에서 베이징까지 1시간 40분이면 가잖아요. 네네. 그날 가서 저녁에 공부하고 그 다음날 수업 받고 또 올 수 있습니다. 1박 2일로도. 그런 어제 출입국 기록이 다 나왔어요. 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본적인 팩트조차도 확인 안 하고 그냥 민주당 최고위원 했다니까 지금처럼 월, 수, 금 아침 9시부터 8시부터 11시까지 회의를 하는 그런 지금 민주당인 줄 착각하고 또 헛다리 짚었다. 네. 예. 이것저것 안 따지는 것 같아요. 문제 제기하면은 41% 그러니까 마구잡이입니다, 지지를 마구잡이. 41% 지지해줬던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이고 여전히 관망하는 사람들이 이 집단이 도덕적으로 완전히 정말로 수준 이하다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하면 거기에서 반응이 오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공격하는데 저는 일정도 그러면 증인 채택 안 하지 않습니까? 24일, 25일 하잖아요. 네. 그럼 그대로 강행하고 그냥 증인하지 없이 그냥 하죠. 없이 그냥 해야 네. 되죠. 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자고 오면 할 게 없습니다. 일단 나라가 가야 될 길이 급하고 다만 문제 제기됐던 거는 그날 지명자가 충분히 설명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그런데 그 전에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공격의 내용이나 행태로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진희 의원하고 비교하는 것도 사실 기분 나빠. 안 맞죠. 자존심이 상해요. 모독적이죠. 예. 너희들은 그랬기 때문에 이쪽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쪽은 이쪽대로 저는 떼놓고 해야 되지. 이재명 정부를 전 정부하고 평가하는 것은 그렇게 비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하지만 저는 아예 완전히 다르다라는 관점에서 그냥 갈 길 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김 총리 후보자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고요. 검찰은 전광석화처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했습니다. 아마도 검찰이 한번 해보자. 정면으로 니네들이 우리를 괴롭히니까 우리도 한번 꽥 해보자. 저는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검찰에 노림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림수요? 어떤 노림수가 있습니까? 자,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고발한 건에 대해를 이렇게 배당했다. 네. 이거는 결국은 내란 특검이 구성됐기 때문에 본인들이 검찰과 내란 군들과 어떤 그런
비아폰을 계기로 한 고리로 한 뭔가 이 내란 관련해서 커넥션이 있을 것이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일종의 정권의 치명타를 날리기 위한 국민의힘과 뭔가 좀 호흡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닌가. 아. 사실 과거에도 조국 장관 관련해서 그런 콜라보레이션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의혹 제기, 보수 유튜버들이 의혹 제기를 하고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도륙을 내놨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띄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결국은 내란 특검이 이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각도로 한번 보시죠. 지금 검찰이 해체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법 과정도 있어야 되고 또 안은 있지만 이게 국회 논의 과정에 절대 시간이 필요하죠. 검찰이 존속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종배 서울시의원 고발인을 언제 소환하는지를 먼저 한번 봐야 될 거예요. 네. 생각보다 속도를 굉장히 높이면서 검찰이 최소한 3개월 아니면 길면 한 6개월 정도 지금 존속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 건을 가지고 전격적으로 수사해서 조치를 하겠다라는 계산이 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심우정 지금 본인이 사표를 안 내는 이상 어떻게 합니까? 버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죽일 수 있는 사람 다 죽여보자. 네. 라고 덤비고 뭔가 혐의가 되겠다라고 하면은 기소 의견으로 또는 구속영장 실제로 저는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런 것까지 지금 각오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도발을 단순히 겁죽이다. 이렇게 봐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럼 이게 이것밖에 없느냐? 아니죠.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캐비넷이 존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검찰이 해체되기 전까지 아예 타겟을 민주당으로 해서 먼지털이식으로 가보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깥에서 고발해주고 받는 쪽에서는 전격적인 수사하고 일부 내용은 바깥으로 흘려서 언론 플레이하고 이 작전을 충분히 하고 남는다라는 전제로 저는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네, 최민희 의원이 이런 말씀하셨군요. 개혁은 잠시도 늦추면 안 됩니다. 몰아쳐야 됩니다. 요즘 민주당이 협상하고 협치하고 민생 쪽으로 움직이니까 이 틈을 비집고 저러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답답해집니다만은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최민희 의원이 말씀하셨고요. 하나만 제가 네. 이종배 이 사람은 22년도에 초선으로 서울시의회 돼가지고 제가 지금 확인되는 것만 22년, 23년, 4년, 5년까지 67개예요. 고발한 게. 고발한 게. 예. 근데 그러면 이 고발한 것 중에 도대체 수사 결과가 어떠냐는 거예요. 이거를 언론에서 추적하지 못하거든요. 맨날 보면 고발했다 그럼 바로 기사 나와요. 그렇지, 그밖에 없죠. 근데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보도가 안 나와. 네. 그럼 이 사람이 고발한 67개 중에 도대체 몇 개가 검사가 기소를 해서 재판까지 갔나 이걸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종배 시의원 같은 경우는요. 시의원이 돼서 고발을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전부터 됐죠. 워낙 고발을 너무 잘해가지고 국민의힘에 공천 받았다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보훈 공천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고발 보훈 공천. 네, 고발 보훈 공천. 고발 전문이면 시연할 게 아니고 대스방을 해야지. 왜 지금 서울이 그리 한가한 데가 아니잖아요. 서울시. 이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